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2020년 또 새해에도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예. 자, 공시법이 이제 지난 입문 과정에서 이제 예, 기초적인 내용들 개념 위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기본서로서 다시 한번 쭉 다시 진도를 나도록 할게요. 기본서 20페이지죠. 20페이지. 혹시 이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 입문과정 첫째 시간을 꼭 한번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강의를 한번 꼭 들으시고요. 예. 이제 다시 이제 기본 과정인데 이론 과정인데 우리가 공시법은 이제 공시, 그러니까 알리는 법인데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내용을 알리는 것인데 두 가지 제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적하고 부동산 등기 제도로. 그래서 시험 과목이 지적법 12문제 나오고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 12문제에서 이 두 개의 법으로 되어 있는 게 공시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문제씩 24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 책은 이제 지적에 관한 법하고 등기법에서 앞에 이제 지적법이 나오는 것이고 뒤에 등기법이 나옵니다. 이 지적에 관한 근거법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에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20페이지 앞에 보시면 제1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게 이 법에 이제 세 개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법은 지적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지적하고 그 다음에 측량 얘기도 나오고요. 수로조사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는 이 공간정보법에서 모든 내용이 시험 범위가 아니라 지적에 관한 내용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나오는 게 제2장 제2장 지적 측량 파트하고 3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시험 범위로 딱 보시면 20페이지 보시면 목차 내비게이션 해가지고 제1편 공간적 구축 관련한 법률 해가지고 우리 교과서에 써져 있는 내용이 1장부터 5장 이렇게 돼 있죠. 1장이 지적제도 총설, 제2장이 토지의 등록, 3장이 지적 공부, 4장이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제5장이 지적 시행 이렇게 돼 있는데 요새 이제 법에 있는 그 절 내용대로 이름대로 딱 따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그 2, 3, 4, 5장이에요. 2, 3, 4, 5장. 제 1장 지적제도 총설은요. 총설은 그냥 워밍업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실제 나오는 파트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처음에 이 공시제도의 전반적인 걸 이해하시기 위해서 살짝 그 부담 없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 이제 용어의 정의는 좀 꼼꼼히 보셔야 돼요. 용어가 확실히 정의가 되어야지 그 2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읽히는 거거든요.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 1장 지역제도 총설에서는 용어의 정의 위주로 보시면 돼요. 용어의 정의. 앞에 다른 이론적인 것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돼요. 시험용은 아니에요. 용어의 정의 보시고 그다음에 2, 3, 4, 5장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인데 평균 한 3문제씩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이 12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적 먼저 공부하고 이제 부동산 등기법을 갈 건데 이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은 토지를 등록하는 거예요. 토지를 등록한다. 이게 한마디로 지적입니다. 가족관계를 등록하는 게 옛날에 호적 이렇게 부른 것처럼 땅지자죠. 토지, 등록할 적자예요. 그래서 토지를 등록하는 것을 지적 그래요. 지적. 그런데 이 토지를 등록을 해요. 왜? 알리려고, 공시하려고. 어디다 등록하냐면 지적 공부라고 하는 데다가 등록을 해요. 그래서 지적을 가장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맞아요.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뭐 하는 거? 등록하는 것을 뭐라 한다? 지적이라 한다. 그래서 이 지적이 있으려면 이 세 가지가 기본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21페이지에 토지, 지적의 3요소라고 하는데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이것을 지적의 3요소라고 한다. 별거 아닙니다. 자, 넘기세요.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22페이지 지적제도의 유형해가지고 이 토지를 왜 등록했느냐, 지적제도가 종류가 무엇이냐 이렇게 나눠 본 건데 이것도 뭐 세밀하게 외우고 그런 파트가 아니고요. 그냥 워밍업
안 보셔도 무방해요. 안 보셔도 무방한데 그냥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만. 지적제도를 발전 과정에 따라서 분류해 보면 역사적으로 이게 토지를 등록하는 게 국가가 하는 거거든요. 국가가 토지를 등록하는데 왜 했냐? 처음에는 땅에 대해서 세금 걷어들이려고 과세 목적으로 했다. 이게 세지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지적 소유지적은 소유권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고요. 다목적 지적은 현대 와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토지를 등록한다. 이걸 다목적 지적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토지를 등록을 하는데, 토지를 등록한다는 얘기는 측량을 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토지 모양 이런 것들을, 토지를 모양을 나타낼 때 도면에 지도에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도해지적, 그 다음에 좌표 값으로 수치로 표시하는 것을 수치지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3번 등록 차원에 따른 분류. 이건 뭐냐면 토지를 등록할 때 측량해서 등록을 할 때 토지의 수평적인 내용만 등록하면 평면지적, 토지 높낮이 입체적인 것까지 등록을 하면 입체지적, 3차원 지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4번에 등록 의무에 따라서 분류할 때 토지를 등록을 할 때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소극적이라는 말은 누가 소극적이냐? 국가가 소극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주어가 국가가 하는 거예요. 토지를 지역공부에 등록하는데 국가가 하는데요.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를 등록하는데 모든 토지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모든 토지. 이때 등록을 하는데 해야만 돼요. 적극적이에요. 적극적. 근데 할 수도 있다. 또는 소유자가 신청할 때만 등록해 준다. 이러면 소극적인 거죠. 그래서 국가가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 소극적 지적이냐 적극적 지적이냐. 소극적 지적은 신청해야만 해준다라는 것이고, 적극적 지적은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해버린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적극적 지적이에요. 그래서 밑에 파란 부분에 우리나라 지적은요, 발전 과정상 현재는 법지적이고, 측량 방법에 따라서 분류해보면 도면으로 나타내는 도해 지적도 있고 수치로 나타내는 수치지적도 있어요. 그다음에 차원에 따른 분류가 평면 지적이에요. 우리나라는 평면적인 내용만 등록을 하고요. 등록 의무에 따라서 분류하면은 우리나라는 직권주의, 적극적 등록주의예요. 적극적 지적이다. 되셨고요. 뭐 지적제도의 기능과 특성 이런 것들은 그냥 넘겨보시고요. 쭉 넘기십시오. 25페이지에 보시면 25페이지에 3번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요거는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땅만 얘기하는 거고요. 지니까. 등기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등기인데 무엇을 등기하느냐? 부동산을 등기하는데 이때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얘기해요. 토지와 건물. 그래서 우리가 지적을 등록하는 공적장부를 지적공부라고 해요. 지적공부. 이게 흔히 얘기하는 토지대장 등을 얘기합니다. 대장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는 등기부에다가, 그래서 용어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요 대장이라고 하는 데다가 기록을 하는 것은 등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장에다가 쓰는 것은 등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등기부에다가 기록하는 것은 등기라고 표현해요. 등기. 그래서 부동산 등기한다는 얘기는 어디다 등기한다? 등기부에다 등기한다. 토지를 등록한다는 얘기는 어디에 등록한다? 지적공부, 대장, 여기다 등록한다 이 말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공시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서 공시를 하는 건데, 알리는 이유는 부동산 거래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를 하는데 양쪽으로 나눠져 있다고, 이원화되어 있다고, 장부가 지적 공부하고 등기부로. 그럼 이때 이 지적 공부라고 하는 것은 관리를 행정부에서 해요. 행정부, 시군구청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에서 관리해요. 법원, 등기소에서. 그래서 등기소는 법원 소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등기 쪽은 사법부 소관이고 사법부 행정사무가 되는 것이고, 지적공부 대장은 행정부 소관사항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나눠져 있는데, 그럼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이 지적공부에는 토지의 표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도 나와요. 나중에 또 이 내용은 또 할 텐데 가장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면서 이해를 요하는 부분이니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다음에 등기부에도 토지 또는 건물 표시가 나오고 소유자가 나와요. 소유자.
자, 그러면 같은 토지에 대해서 물건은 하나인데 장부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을 때 대장에도 토지 표시, 즉 이게 어떤 토지인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 물건의 현황에 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토지의 소유자가 나와요. 대장의 소유자가 누군지 나와요. 그다음에 등기부에도 이 토지의 현황, 표시가 나옵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근데 등기부는 건물 등기부도 있는 거예요. 자, 지적은 토지만 얘기하는 거고, 등기부는 토지하고 건물 두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에 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누군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등기부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도 나와요. 소유권 외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 소유권 외의 권리 말 그대로 뭐 전세권, 근저당권, 뭐 임차권 이런 게 소유권이 아닌 권리잖아요. 예, 그런 권리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공통적인 건 뺐을 때 이 토지의 표시 소유자, 토지의 표시 소유자 양쪽에 다 나온다고요. 양쪽에 다 나올 때 기준이 물건에 관한 얘기는 지적 공부가 기준인 거예요. 물건에 관한 얘기는.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얘기는 등기부가 기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등기부에다가 쓰는 이 토지 표시, 이게 어떤 토지냐, 지목이 뭐냐, 지번이 뭐냐 이런 것들은 대장에 있는 걸 쓰는 겁니다. 대장에 있는 걸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장의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있는 것을 쓰는 거예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적과 등기의 비교에서 1번에 등기와 지적이 이원화되어 있고요. 이원화된 이유는 뭐냐면 역사적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일본에서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눠져 있는 거고, 서양 같은 경우에는 지적 공부, 즉 대장하고 등기부가 나눠져 있지 않는 나라가 많아요. 서양은. 그래서 대장 따로 등기부 따로 안 하고 그냥 공부가 대장 역할도 하고 등기부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원화되어 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또 일본 이런 데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나눠져 있어요. 자, 맨 밑에 3번 지적과 등기소의 특성 비교 표로 되어 있는 데 있죠. 표. 여기를 한번 볼게요. 지적은 근거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이 근거법이고요. 그다음에 지적은 기능이 토지에 대한 표시 공시, 요거 토지 표시 요걸 공시하는 거고요. 사실관계, 현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건의 현황, 이게 어디에 있는 토지인지, 면적은 얼마인지, 그다음에 용도, 지목은 뭔지 이런 걸 쓰는 거고요. 그런 것을 토지 표시라고 하고요. 그것이 표시를 공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등기라고 하는 것은 권리, 요 권리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다음에 기본 이념이 지적은 국가가 정한다. 국정주의고, 저 맨 앞에 국가가 한다 그랬죠? 국정주의고, 그다음에 직권주의예요. 비교하시면 등기는 신청주의예요. 등기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신청해야만 해요. 신청을 안 하면 그냥 안 돼요. 근데 지적은 신청을 하는데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실질심사주의, 토지를 등록할 때 면적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은 측량을 해봐야 알겠죠. 그래서 실질심사주의인데 현장에 가서 용도도 알아보고 이렇게 실질심사에 지적은. 근데 등기는 해줄 때 등기소에서 그냥 서류만 보고 심사합니다. 형식적 심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둘 다 공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둘 다 형식주의고, 그래서 이런 데다가 써야만 각종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에다가 쓰는 것을 등록이라고 부른다고 그랬고, 등기부에다가 기록하는 것을 등기라고 한다 그랬죠. 등기 또는 등록이라고 하는 형식이 있어야만 각종 효력이 생긴다. 이것을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형식주의. 그러니까 형식주의가 지적에서는 무슨 주의라고 하고, 등록주의 그렇게 부르는 거고, 그다음에 등기법에서는 형식주의가 등기주의 그러는 거죠. 여기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26페이지에 26페이지에 담당 기관이 지적은 행정부에서 담당하고 국토교통부 소관인데요. 지적 소관청, 각 시군구의 시군구청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는 사법부,
법원 소속이고 각 등기소에서 구체적으로 등기를 해요. 공부의 편제 방법, 이런 장부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기준이 물건별로 있는 거죠. 물건별로. 물건별로. 그래서 필지별로 지적 공부가 있다. 필지별로. 그래서 물적 편성지, 지번순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등기나 대장이나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등록상 대장이나 도면에는 이걸 지적 공부라고 하는데 토지 표시가 나와요. 물론 소유자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등기부에도 토지 표시, 그다음에 권리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등기법 할 때 또 할 거예요. 등기부에는 물건의 표시는 표제부라고 하는 데 나오고, 소유자는 갑구라고 하는 데 나오고, 소유권 외의 권리는 을구라고 하는 데 나옵니다.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거기에 있는 게 표제부, 갑구, 을구가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 객체, 등록, 무엇을 등록하느냐. 그래서 지적은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고, 등기는 토지와 건물을 등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등록 필지수가 약 3,500만 필지, 현재 우리나라가 3,500만 필지가 등록이 되어 있대요. 그런데 등기는, 오른쪽 칸의 등기는 약 3,700만 필지가 등기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요 지금 차이가 나죠. 등록은 3,800만 필지인데 등기는 3,700만 필지, 약 100만 필지가 미등기네요. 약 100만 필지가 등기가 안 되어 있네. 이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등기는 신청해야 해주니까. 신청이 없으면 그냥 안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등록, 대장에다가 등록하는 것은 직권주의라고 그랬죠. 모든 토지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직권주의고 등기는 신청주의라서 이렇게 등록 필지수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청 방법, 신청을 할 때 지적은 단독 신청이고 등기는 공동 신청, 양쪽에서 같이 매매를 했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등록 강제주의란 말은 아까 직권주의 이거랑 다 통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신청이 없으면 직권을 해버린다. 등록이 강제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등기는 신청이 없으면 그냥 안 되고 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신력. 공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 장부를, 공시된 것을 믿은 제3자를 보호하는 힘을 말해요. 공신력. 공시된 것을 믿을 신자에 믿은 사람을 보호하는 효력을 공신력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공시된 게 어디에 써져 있죠? 공시가 지적 공부하고 등기부에 뭔가 써 있잖아요. 이게 공시가 되어 있는 건데, 이 써져 있는 게 허위로 써 있을 수도 있잖아요. 허위로 써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허위로 써 있었을 때 그 허위로 써져 있는 그 공시된 것을 믿은 제3자를 보호할 것이냐, 그게 공신력의 문제입니다. 공신력을 인정한다 그러면 그 믿은 사람을 보호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믿은 사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실체 관계대로 가겠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신력 인정하지 않는다. 지적이건 등기건 다 공신력 불인정, 그냥 실체 진실대로 결론이 납니다. 그다음에 추정력인데 이건 이제 민법이나 등기법 시간에 하실 건데, 권리를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도 써져 있죠. 권리 추정력, 권리. 뭘 추정한다? 권리를 추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 물건의 권리자냐 아니라고 했을 때 진실을 모르겠다. 그런데 공시된 것이 있다. 이 사람이 권리자다라고 써 있다. 공시가 되어 있다. 그럼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권리자이겠구나 추정하는 게 권리 추정력인데, 그럼 지적 공부에도 권리자가 써 있고요. 등기부에도 권리자가 써져 있잖아요. 근데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요 등기부에만 인정되는 겁니다. 등기 추정력. 이 대장에 쓰는 권리자는 여기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대장이라고 하는 것, 지적 공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공시하는 제도였어요? 권리가 아니라 요 표시를 공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표시에 관한 추정력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추정력은 무엇에 대해서만, 권리에 대해서만 추정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는 추정력이 인정된다는 얘기가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냥 표로 그렸으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나온 얘기인데, 이게 더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 등기부에 써 있는 게 권리만 이게 권리고요.
걸리고 이게 표시잖아요. 이게 물건의 표시. 그럼 등기부에 있는 등기 중에서도 요것에 관한 등기는 추정력이 없어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 즉 표제부에 써져 있는 등기는 추정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등기만, 갑구나 을구에 있는 권리에 관한 등기만 추정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자, 그건 나중에 또 등기법 할 때 다시 할 거예요. 일단 지적에서는 추정력이라는 거 이런 거 없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지적부에서 추정력이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아예 얘기할 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한 제도 요 얘기는요. 요 얘기는 나중에 이제 지금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기가 좀 벅차요. 그래서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가시면 3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관. 우리 지적에 나오는 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일지세부터 내려온 법인데 연역은 옛날에는 이제 토지조사법, 일제에서 토지조사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광복 이후에 맨 밑에 3번에 지적법이 생긴 거고요.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번에 측량, 수로조사 및 지에 관한 법률이 생겼고요. 2009년에. 그래서 이 법 이름이 뭐라고요? 측량, 수로조사, 지제에 관한 법률이에요. 말 그대로 측량에 관한 얘기도 있고 수로조사 얘기도 있고 지제에 관한 얘기도 있어요. 요 법이 이름이 바뀐 게 5번에 현재 이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에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이 법에서 지적에 관한 얘기만 시험에 나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2장 4절 지적 측량하고 제3장만 출제 범위로 정해져 있다는 게 밑에 출제 범위 해가지고 작은 글씨로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만 시험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것들은 시험에 나오는 것만 강의하는 겁니다. 시험에 이 법에 있지만 시험에 안 나오는 내용이 책에 써져 있는 것들도 있어요. 가끔은. 근데 그런 것들은 아예 안 보셔도 됩니다. 이제 강의하는 것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02번 지적 제도의 기본 이념. 이것도 요새 시험에 나오는 파트는 아닌데요.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말뜻만. 1번 지적 국정주의.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국가가 정한다. 국가가 정. 지적은 국가가 정한다. 자, 지적 형식주의. 아까 했죠.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공개주의. 여기다가 대장에다 이런 걸 써가지고 뭐 한다. 공개한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등록을 할 때 4번에 실질 심사한다. 측량 이런 걸 해야 되니까. 또 지목, 용도 이런 걸 보려면 현장에 가봐야 되겠죠. 그게 실질심사주의. 자,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직권등록주의도 했죠. 그래서 신청이 없으면 강제합니다. 그냥 알아서 직권으로 등록해 버려요. 자, 그 다음에 03번 우리 법의 입법 목적. 입법 목적 1조는 목적인데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제2장 4절부터가 시험 범위 64조서부터 1조서부터 63조까지는 시험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가 나오는 1조가 나왔죠. 1조가 목적이고 2조가 용어의 정의예요. 그럼 시험 범위는 아닌데 용어의 정의는 보셔야 된다 하신 거죠. 용어의 정의는 왜? 뒤에 있는 내용들의 문장을 이해하려면 그 단어의 뜻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1조는 시험 범위 아니지만 한번 볼게요. 이 법은 측량 수로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 부동산 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됐습니다. 넘기십시오. 옛날에 이게 시험 범위였던 시절에는 막 이걸 달달달 외웠는데요. 지금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조가 용어의 정의예요. 우리 법 2조가 용어의 정의. 30페이지. 자, 요건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용어의 정의. 첫째, 지적 공부. 지적 공부야. 이 지적 공부라고 하는 것은 7개를 말해요. 요건 좀 달달달 외우셔야 되는데, 자, 나중에 할 거거든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등록부. 총 몇 개 불렀죠? 7개 읽었죠. 7개. 자, 토지대장이 있어요. 자, 일제 때 처음 만들어진 게 토지대장이에요. 일제 때 처음 토지대장을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면 세금 걷어들이려고요. 토지에 대한 세금 걷어들이기 위해서 토지를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빨리 토지대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선 팔도를 모두 측량해서 등록하기엔 너무 시간이 없었어요. 세금을 빨리 걷어들여야 되니까 일본이.
그래서 일단 세금을 거둬들일 만한 사람들이 사는 주변 땅부터 먼저 조사한 게 토지조사 사업이고요. 나중에 나머지 땅들을 조사한 게 임야조사 사업이에요.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을 해서 만든 대장이다 해서 이름이 토지대장이에요. 토지장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땅들은 임야조사 사업에서 임야대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토지장 만들고 나머지 땅들은 임야대장에 등록하고, 그 다음에 공유지연명부는 그 토지가 공유일 때 공유자들이면 지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장 임야대장에다 공유자들을 일일이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공유인 토지에는 공유지 연명부라고 하는 것을, 공유자들의 인적사항 쭉 나오는 공유지 연명부라고 하는 것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지 연명부는 공유인 토지에만 작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 등록부는 공유는 공유인데 아파트 부지 같은 거. 아파트의 부지인 토지는 공유가 되죠. 누가 가지고 있죠? 지분을? 아파트 소유자들이 지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파트 면적 평수대로. 그런데 이 공유 지분, 즉 땅에 대한 그 지분은, 아파트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분은 아파트 건물하고 분리가 안 돼요. 아파트 건물, 아파트는 건물이죠. 대지는 토지죠. 우리나라는 건물하고 토지가 별개의 물건이에요. 그래서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는 안 돼요.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에서 건물을 처분하면 땅에 대한 지분 권리도 같이 처분하도록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러한 토지에 대한 그 지분을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집합건물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구분건물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을 대지권이라고 부르는데 성질이 분리될 수가 없는 지분을 말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공유로 가지고 있으면은 토지에 대해서 공유로 가지고 있으면 공유지 연명부라고 만드는데, 그 공유가 대지권으로 되어 있으면 대지권 등록부라고 만듭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적도는 토지대장과 세트로 있는 지도고요. 그 다음에 임야도는 임야대장하고 세트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대장이 있는 토지는 지적도에 그려져 있고요. 임야대장이 있는 토지는 임야도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요, 말 그대로 경계점에 좌표를 등록하는 거예요. 수치 지적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모든 토지가 있는 건 아니고요. 좌표 등록하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동네는 무엇도 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7개는 달달달 입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자, 해볼까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요.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은 이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기관인데, 원래 국가사무인데 국가가 위임했습니다. 누구한테 위임했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첫째 줄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시장이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시장. 특별자치시장이 누구죠? 세종시장 얘기하는 거죠. 세종시장도 포함하는 겁니다. 시장 동그라미 치고 시장. 그다음에 쭉쭉 내려와서 셋째 줄에 군수 동그라미. 그다음에 구청장 동그라미 있어. 시장, 군수, 구청장을 동그라미 치세요. 시군 구청장이 지적에서는 지적 소관청이다. 이거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그럼 이때 시군 구청장은 이때 시군구청장의 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고요.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거예요. 원래 국가가 하는 이 지적사무를 시군구청장한테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지적사무를 할 때 시군구청장은 지위가 자치단체장이 아니고요. 국가기관의 장이 되는 거예요. 시군구청장이 때는. 그래서 우리가 시군구청장은요, 하는 일이 위임사무가 있고요. 상급기관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 고유사무가 있거든요. 근데 지적사무는 자치사무가 아니에요. 국가사무라고. 그래서 지적사무를 할 때의 시군청장은 성질이보다 국가기관입니다. 자치단체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구청장은 꼭 자치단체장인 시군청장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군구청장에서 구청장 할 때 구청장은 자치구청장도 있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도 있어요. 자치구라고 하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청장이건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시에 있는, 그걸 대도시라고 합니다. 대도시에는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있는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이 아니지만 어쨌든 구청장이죠. 그럼 자치구청장이건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이건 하여튼 구청장이면 소관청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남시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데 구가 있잖아요.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이렇게 있다고요. 그럼 중원구청장, 자치단체장 아니에요. 그냥 성남시장이 그냥 임명하는 거라고. 선거에서 뽑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원구청장이 지적 일을 할 때는 소관청이 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청장 동그라미 친 거에 여러분들 가로에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게 그 얘기예요. 자치구청장이건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이건 다 어디에 포함된다. 소관청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군수 다음에 시장 있죠. 시장이 소관청이 되는 경우는 구가 없는 시야 됩니다. 구가 없는 시. 구가 있는 동네에서는 구청장이 소관청인 것이지 시장이 소관청인 게 아니에요. 그럼 시장이 소관청인 경우는 구가 없는 시야 돼요. 그럼 특별시 광역시는 소관청이 아닌 거죠. 왜? 구가 있으니까. 그럼 시장이 소관청일 때 이때 시장도 자치단체장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아닌 시가 있는데 그게 제주도에 있는 행정시예요. 서귀포시, 제주시. 그거는요 선거에서 뽑는 게 아니라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지사가 그냥 임명을 합니다. 어쨌든 제주시장도 시장이잖아요. 자치시장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시장이면 다 소관청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가로 안에 있는 말이 그런 말들입니다. 하여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 제한다. 이 말은 뭐냐면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가 어디죠? 아까 성남시 같은 데는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다 그랬죠. 그럼 거기에는 뭐가 있으니까? 구가 있으니까 시장은 소관청이 아닙니다. 구가 있는 데에서는 그 구가 자치구건 자치구가 아닌 구건 구가 있는 데에서는 누가 소관청이다? 구청장이 소관청이다. 시장은 소관청이 아니다. 자, 되셨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시도의사는 뭐 특별시 시도의사는 뭐 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 그 다음에 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건 소관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필지는 토지의 등록단이고, 그 다음에 토지의 표시. 자, 요거는 이제 꼭 외우셔야 되는데 파란색으로 나와 있네요. 토지의 표시는요, 이 토지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 6가지 사항을 말하는데 입에서 그냥 줄줄줄 나와야 됩니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말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것을 뭐라고 한다? 토지의 표시라고 딱 정의를 하는 거예요. 토지의 표시하면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 그러면 이제 지번은 토지에다가 붙인 번호입니다. 그다음에 지번 부여적. 지번 부여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에요. 지번을 땅에 우리나라에 약 3,800만 필지가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번호 붙이는 게 지번인데 그럼 1번부터 3,800만 번까지 계속 붙일 수가 없죠. 번호가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땅에다 번호를 붙일 때 이게 지역을 나눈다고요. 그게 동리를 기준이에요. 그래서 어떤 동에 1번지부터 1000번지까지 지번을 붙였다. 그럼 동이 바뀌면 그 새 동에서는 다시 1번지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번호가 이게 단위가 지번을 붙이는 단위가 동리예요. 그 동리를 기준으로 지번을 붙입니다. 읍면적은 리고 시지역이면 동이 되겠죠. 그래서 동리가 기준이 되는데 이 동리를 뭐라고 부르는 것이다? 지번 부여지역이라고 부른다. 지번 부여지역. 한번 읽어볼게요.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한 지역. 이에 준한 지역은 뭐냐면 동의 개념인데 이름이 동이 아닌 동네도 있죠. 뭐 종로 1가, 2가 뭐 이런 가라는 말을 쓰는 데도 있고요. 세종로 뭐 이런 로라는 말을 쓰는 데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가로는 동의 개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목은 토지를 분류해 놓은 건데 용도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를 그 주된 용도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이름을 지목이라고 하고요. 경계점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이에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 자,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있다고 했고요. 여기. 제가 10번지, 11번지를 등록을 한 거예요. 지적도에다가. 그럼 이게 10번지가 요게 10번지잖아요. 10번지를 구획하는 선이 이거죠. 이 선이 꺾어지는 점.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경계점이랍니다. 그래서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을 경계점이라 하고, 이 경계점은요, 경계점은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도면에다가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는 것을 도해. 그다음에 이 점의 위치를 좌표로 표시할 수도 있다고. 점의 위치를 그것을 좌표 지적, 수치 지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끊고 지적도나 임야도에는 어떻게 해요? 그림으로 나오는 거죠. 지적도에는. 그것을 도해 형태로.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어떻게?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경계점, 그것을 경계점이라 한다. 자, 경계점은 선의 굴곡점이에요. 선이 꺾어지는 점인데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도면에는 그림으로, 도해 형태로.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 형태로. 자, 이렇게 나타내는 게 경계점이고요. 그다음에 경계, 그러면 경계는 선이에요. 선인데 어디에 있는 거냐면 지적 공부에 있는 선이에요. 실제 땅에 그은 선이 아니고, 그다음에 직선이에요. 경계는 직선인데 무슨 점을 연결했느냐? 경계점을 연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 경계점이었잖아요. 그럼 요 점을 연결한 요 선, 요 노란 선을 뭐라고 한다? 경계라고 합니다. 경계. 그럼 경계는 어디에 있는 선? 지적 공부에 있는 선. 직선. 직선. 무슨 점을 연결? 경계점을 연결. 자, 경계를 볼까요?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경계다. 면적. 자, 면적은 이 면이 면적이 되는 거죠. 그럼 토지를 위에서 보는 것이니까 수평면상 넓이를 면적이라 한다. 수평면상 넓이를 면적. 토지 이동이란, 자, 이자가 다를 이자입니다. 다르게 바뀐다 이런 말이에요. 옮길 이자가 아니에요. 뭐 이사할 때 이자가 아니죠. 옮겨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르게 바뀐다. 무엇이? 토지의 표시가. 그게 포인트입니다.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이동이라고 합니다. 어떤 토지에 표시에 관한 내용도 있고 권리에 관한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자, 표시가 뭐였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자꾸 하셔야 돼요. 자꾸 하셔야 됩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지적은요, 점수 따기가 쉬워요. 대신에 성실하시면 돼요. 계속 반복. 뭐 이론이고 뭐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그냥 계속 반복해서 숙지하시면 돼요. 토지 표시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그것이 바뀔 수 있냐고요. 새로 정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요. 지번이 바뀔 수도 있고 면적이 바뀔 수도 있고 지목이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게 또 새로 정해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동이라고 한다. 이동. 무엇이 바뀌는 거예요? 표시가. 우리가 이제 등기법을 하시겠지만 권리가 바뀔 수 있죠.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고 없었던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도 있고 그렇게 권리가 바뀌고 하는 것은 변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름을 다르게 표현하겠다. 표현을. 그래서 표시가 바뀌는 것은 이동이라고 부르는 거고 권리가 바뀌는 것은 변동이라 부른다. 이 말입니다. 이동은 지적법 시간에 공부하시고요. 변동은 등기법 시간에 하시는 거예요. 등기는 권리에 관한 공시제도고 지적은 표시에 관한 공시제도라고 했습니다. 네. 자, 이동.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자, 그러면 신규 등록부터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축척 변경 쭉 나오는데 이게 다 토지 이동이 사유가 돼요. 자, 신규 등록은 처음 등록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신규 처음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 한다. 자, 뭐 바다를 매립했어요. 그럼 땅이 새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대장에다 처음 등록하는 게 신규 등록이고요. 등록 전환은 등록을 전환한다, 옮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아까 일제 때 토지대장 먼저 만들고 임야대장 만들었더라 했죠. 둘 중에 한 군데 있어요. 토지대장 아니면 임야대장. 그런데 우리가 임야대장에 있는 것은 나머지 땅들 별볼일 없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관리가 정밀하지 않아요. 도면도 임야도에 있기 때문에 임야대장에 있는 건 임야도에 있는데 임야도는 정밀한 도면이 아니에요. 작은 축척의 도면입니다. 근데 그 임야대장에 있는 토지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개발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
임야가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비싼 중요한 토지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더 정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임야 대장에 있던 걸 토지 대장으로 옮겨버립니다. 그것을 등록 전환이래. 임야 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로? 토지 대장으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 합니다. 자, 거꾸로는 옮길 수 없어요. 즉 토지 대장에 있던 걸 임야 대장으로 못 옮겨요. 임야 대장에서 토지 대장으로. 자, 넘기시고요. 자, 그다음에 분할은 땅을 나누는 겁니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단어니까 여러 개를 또 하나로 합칠 수도 있어요. 합병. 분할은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거고요. 합병은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거고요. 지목 변경은 말대로 지목을 바꾸는 거고요. 축척 변경은 나중에 또 하시겠지만 축척을 바꾸는 걸 축척 변경이라고 해요.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요.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 측량이 나오는데 지적 측량. 자, 지적 측량이란 측량 중에서 지적하려고 하는 측량이에요. 측량은 여러 가지 측량이 있거든요. 뭐 도로를 건설할 때도 측량하고요. 교량, 다리 만들 때도, 건물 지을 때도 측량이에요. 그런 측량은 일반 측량이라고 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측량은 지적 측량. 측량 중에서 지적, 토지를 등록하려고 하는 측량이에요. 그래서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려는 측량입니다. 또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말해요. 그래서 필지,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고 지적 확정 측량, 지적 제사 측량을 모두 포함한다. 이건 이제 주의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지적 측량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적 확정 측량 그럼 이거는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할 때 하는 측량.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하면요. 종전에 불규칙한 형태의 토지들이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새로 정리가 돼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토지를 새로 확정한다. 반듯하게 새로 확정한다 해서 이때 하는 측량 이름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적 재조사 측량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데 처음에 일제에서 1910년서부터 지금 측량해온 거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인데 그 일제했던 옛날에 했던 측량이 정밀하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현실하고 안 맞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현재 정밀한 기계를 이용해서 도구들로 새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적 재조사 사업이에요.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그래서 특별법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하고 연속 지적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연속 지적도는 지적도가 아니에요. 연속 지적도하고 지적도는 다른 말이에요. 지적도 붙여놓은 걸 연속 지적도라 하는 게 아니라 지적도 따로 있고 연속 지적도 따로 있어요. 그럼 지적도는 종이에요. 일단 종이고 연속 지적도는 뭐냐면 그 지적도에 그려져 있는 것을 그 그림 측량해 놓은 것들을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요. 파일로 만들어 놓은 지도를 연속 지적도라고 해요. 그럼 이 연속 지적도는 실제 측량해서 만든 게 아니고 전자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그 도면일 뿐입니다. 그래서 측량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서 거꾸로 말하면 측량할 때 연속 지적도 가지고 측량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읽어볼게요. 연속 지적도란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 그냥 우리 국민들, 일반 민원인들이 보기 쉽도록 만든 지도일 뿐이지 실제 측량할 때 쓰는 도면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연속 지적도. 그러면 지적 기준점. 지적 기준점이나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 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한 측량 기준점 중 하나로서, 즉 측량 기준점 중 하나로서 측량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측량 기준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우리는 무슨 기준점? 지적 기준점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적 기준점은 3개예요. 지적 삼각점 동그라미, 지적 삼각 보조점 동그라미, 지적 도근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은 좀 익혀두세요. 지적 기준점이 3종류가 있다고.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를 뭐라고 한다? 지적 기준점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수행자. 지적 측량 수행자는 두 사람을 말해요. 한국국토정보공사. 15년도
개정돼서 만들어진 이름이고요. 옛날에는 대한지적공사. 지적공사 아시죠? 그 지적공사 이름이 바뀐 거예요.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일명 LX공사라고 해요. 요새 광고도 나오고 하던데 사람들이 하도 모르니까 지적공사만 하니까 이름이 바뀌었죠? 한국국토정보공사입니다. 일명 LX공사. LX공사라고 하는 거. 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고 지적측량업자가 있어요.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 등록하고 지적측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지적측량 수행자라고 합니다. 네, 누구랑 누구요?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지적측량업자. 네. 부동산 종합공부. 25번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공부가 아니라 뭐라고요? 부동산 종합공부예요. 그러니까 지적공부는 토지 얘기만 나오는 건데 부동산 종합공부는 토지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건물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다 종합적으로 나오는 장부다 해서 이름이 부동산 종합공부가 됩니다. 예. 그래서 토지 표시 소유자, 건물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액에 관한 사항 또는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 체계를 통해 기록 저장한 것을 말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용어의 정의를 모두 마쳤고요. 그래서 요 얘기들은 지금 한번 보셔놔야지, 물론 나중에 또 하지만 이 내용을 또 보셔야지 나중에 또 내용 정리할 때 그 단어들, 그 문장들이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 시간에 지금 기본 이론 과정에서 첫째 시간에 우리 지적법의 맨 앞장 총설 파트를 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는 용어의 정의만 하시면 돼요.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만 한번 복습을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38페이지부터 토지 등록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험 문제예요. 네, 여기서는 좀 쉬었다가 보실까요? 네, 좀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